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 가까이 오르며 현재 3,43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전일 보합으로 마감한 중국 시장은 상해와 선전성분 지수, 홍콩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대해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는 차이나마켓나우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또 특징주까지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찐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하림 캐스터 오늘 주주총회 가는 그런 복장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차이나마켓나 오늘도 즐겁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주식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 보합으로 중국 시장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어제 중화권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들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일단은 창업한 지수가 1%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생거래소에서는요, CATL이 9%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사실 최근에 중화권 증시의 개장 직후 흐름을 보면요. 개장 직후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0.04% 강보합권으로 빨간불 아슬아슬하게 켜내고 있고요. 선전성분 지수도 0.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은 바로 창업판, 과창판 지수죠.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기술주 중심의 지수가 이 시각 현재 1.3%대 급등세를 보여주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별로 보면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주가 밀리는 가운데 조금은 유의미한 움직임이 메인 자동차주, 완성차주는 밀리지만 부품주는 오르는 선별적인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가 들어갔다는 소식 헤드라인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엔비디아 공급사 종목들 주가 추이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증시 신용잔고가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반도체주 오늘장에서 강하고요. 그리고 ESS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죠. 정부가 ESS 관련 특별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일단은 종목들 단에서는 움직임 없는 걸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좀 이제 CATL의 특징적인 좀 움직임을 보면요. 최근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도 최고가를 터치를 했고요. 장 마감가 기준으로도 52준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움직임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마감까지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주식시장 상황, 오전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또 자세하게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소식이거든요. 틱톡 관련해서 합의에 좀 나섰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틱톡을 매각한 후에도 중국적인 특성을 일부 유지하겠다 이런 또 악시오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중국적 특성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이런 합의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 반응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어제부터 그 무역 협상에서 틱톡 관련 협의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법적으로 틱톡의 모그룹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쵸? 그러면 중국 기업의 M&A나 매각 관련 건은 법적으로 중국 상무부의 법적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게 우선은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그리고
몇 년 전이든 뭐 트럼프 일기 때든 또는 최근이든 작년까지만 해도 또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틱톡 관련 건이 계속해서 유예됐어요. 한 번도 실질적인 진전이나 해결책이 생긴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틱톡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과 직결돼 있고 또 데이터상으로는 미국 국내에 여러 가지 소비 관련 심지어 국가 관련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네. 미국 국민 중에 지금 1억 이상이 틱톡 유저이고 그중에 중요한 거는 한 5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틱톡을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래요? SNS가 아닙니다. 네네. 어떤 그래서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품을 네. 팔거나 그래서 예. 틱톡은 정치적으로든 일상생활 SNS로든 또는 일부 사람들이 생계 유지 직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기사에서 뭐 양국의 대표가 뭐 진행 중이다 협의 저는 본질적으로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기대돼요. 그리고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성사되려면 중국 상무부의 법적 허가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합의됐다고 나오긴 했지만 아직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리고 지켜봐야 그 된다. 중국 예. 부총리 허리펑의 그 공식 발언 문구를 보면 합의됐다가 아니라 네. 협상을 통해서 그래요? 기본적인 협의 틀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네. 요거를 정치적인 용어랑 실질적인 진전을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 무슨 보도든지 정치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과 또 중국 측의 언론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중국 측의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와 함께 시장 분위기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또 실물경제 지표가 네. 발표가 됐는데 지표가 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맞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이제 중국 정부에서 서비스 소비 확대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한 분위기도 함께 전해 네, 주시죠. 아직 네. 정식 뭐 공문은 안 나왔는데 이게 어제 나온 3대 실물 경제 지표가 전월치와 예상치를 다 하회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온다가 아니라 올 들어서서 3월 전인제 전후로 여러 가지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소비 진작 정책이 나왔고 이제 거의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6개월을 통해서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점검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나온 그 전월치랑 예상치를 다 하회한 3대 실물 경제 지표. 그래서 9월 또는 10월까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들어서서 실물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 이국 환신이라든지 그런 소비 진작 효과의 약발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9월, 10월까지 어떤 올해의 5% GDP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월, 10월쯤에 어떤 추가적인 소비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후 한 4시쯤에 발표가 된다고 해요. 네. 중국 정부의 서비스 소비 확대 관련 정책 발표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주식시장 상황 또 간단하게 좀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 주목받는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나요? 오늘은 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CATL 배터리 1위 종목 CATL이 심천 종목이 9% 급등했고 홍콩이 7% 급등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 CATL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우선 화면을 보시면 300750 심천에 상장한 CATL은 지금 강보합 중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CATL은 어제는 7% 상승인데 오늘도 강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1.5% 상승 중입니다. 어제 상승, 어제 급등과 오늘 강세는 약간 그 호재가 좀 새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급등이랑 오늘 강세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제 CATL이 심천 종목, 홍콩 종목이 급등한 것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 12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국가에너지국에서 신형 에너지 저장 규모화 건설 전문 행동 방안 2025-2027 그래서 기존에 계획한 3년 동안의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그 신규 설치량을 좀 확대하겠다. 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CATL이 가장 배터리
배터리 공급사 중에 최대니까. 그리고 그쵸? 두 번째는 지난 2분기부터 지금 3분기까지 BYD를 비롯해서 중국 국내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적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중국의 공신부는 제조업 플러스 정보통신기술을 주관하는 부서예요. 공신부에서 2025년부터 26년까지 중국 국내 전기차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좀 추진하겠다. 이 두 건 때문에 어제 CATL이 급등했고요. 그쵸? 그리고 예. 어제 장 마감 후부터 오늘 개장 전까지 CATL 관련 두 가지 새로운 재료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제 장 마감 후에 CATL이 포털 사이트 외에 SNS, 위챗을 통해서 공식 투자자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공식 SNS 계정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지난 4월 달에 지금 우리가 익숙한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근데 거기 그 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네. 신제품이 있습니다. 예, 예. 지난 4월 달에 CATL이 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신제품을 근데 개발해서 상용화하려면 어떤 국가 표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국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 승인 그 국가 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현실적으로 실행되니까 CATL이 그 많은 중국 배터리 업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국가 승인을 받았다. 호재가 네. 있었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오늘 개장 전에 CATL이 발표한 게 아니라 중국 네. 현지 증권사가 CATL 가서 탐방을 한 후에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CATL의 배터리 그 생산량이 대체로 700기가와트시. 그러면 내년의 목표치는 한 1000기가와트시. 네. 그래서 기존의 목표치는 900인데 1000으로 올라갔으니까 목표치를 내년에 생산량 예. 판매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네. 이 두 건 때문에 오늘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 강세를 이어가고 어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네. CATL 살펴봤는데 호재가 계속해서 겹치는 것 네. 같아요. 이 덕분에 상승하고 있는데 CATL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조금 더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국 또 리포트 관련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 어떤 특징적인 점이 오늘은 꼽혔을까요? 네, 오늘도 중국 증권사에서 고른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MIC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실적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중산증권이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2분기 SMIC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17%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배주주기속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7%가량 감소했습니다. 원래 예상 매출을 생각해봤을 때는 전 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최대 6%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해졌는데 실제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전자 사업이 성장의 주력군이었지만 그 외 자동차 공업 관련된 사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움직임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우증권에서는 신유한 마이크로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직접 회로를 제조하는 회사인 신유한 마이크로는 올해 2분기에 확보한 수주 금액이 30억 위안을 넘기면서 7개 분기 연속 고점을 유지한 건 물론이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중에 AI 컴퓨팅과 관련한 수주 비중이 무려 64%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주가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시면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텐평증권에서 제시했습니다. 중거 하이테크에 대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중거 하이테크는 식품 기업인데요. 올해 상반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리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고요.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는 점을 들면서 향후 성장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중유증권에서 제시했습니다. 쥔시바이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낸 건데요. 상반기 회사의 핵심 제품인 토리팔리맙의 국내 판매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봤을 때 42%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평가입니다. 그 외 임상 연구 등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초기에도 좋은 데이터를 취득했다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이프라인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고요. 이후의 성장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오늘 주가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익풍 약국에 대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이 중인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낸 건데요. 상반기 매출은 소폭 감소한 반면에 순이익은 증가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일부 매장은 문을 좀 닫았지만요. 회사가 원가 절감과 효율 향상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하반기를 비롯한 장기 전망이 좀 밝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0.6%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종목 리포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홍콩 시장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시장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가운데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도 자동차주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어제 자동차 대표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쉬어가고 대신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안정화 방안을 내놓다 보니까 훈풍을 받아서인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단 함께 점검을 해보죠. 어제는 자동차 완성차 업종이랑 부품주 업종이 동반 1%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부품주 중 다수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완성차 중 대부분은 지금 1% 이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분야별로 2개 종목씩만 보여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예. 지난주에 그 중국 시황에서 특징주 중에 화웨이가 지금 4개 주력 브랜드를 밀고 있는데 네. 9월 첫째 주에 5천만 원, 6천만 원대 전기차 판매량 1위가 화웨이 그 화웨이, M8 그걸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화웨이의 가장 주력 제품 테슬라를 타깃으로 하는 가장 주력 제품이 M8이에요. M8이라는 그 모델. 근데 M8이 요 중국의 사이리스 세리스 601127이라는 요 공장이랑 같이 만든 네, 거예요. 근데 화웨이 관련주군요. 네. 예. 그래서 사이리스 어제 3%대 상승했는데 오늘은 지금 소폭 하락 중이고 네. 그리고 화웨이가 4대 주력 브랜드가 있는데 또 하나 1억 원대 이상인 고급 브랜드를 요 강회 전기차가요? 네, 네. 비싸네요. 그리고 예. 화웨이가 5천만 원대에서 1억 원대까지 걸고로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강회 자동차 600418 요거는 화웨이가 아까 그 M8보다 더 고급 한 한국 원화로 1억 원대 고급차를 예. 만드는 요 종목이랑 같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강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어제 6% 급등했는데 오늘은 1% 하락. 그래서 어제 상승 오늘 하락. 근데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2개만 보여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균승전자. 아, 최근에 많이 급등했네요. 균승전자 네. 600, 699 네. 오늘 10% 상한가를 기록했고 예. 어제는 자동차랑 동반 상승하면서 어제 7% 상승 오늘 10% 상한가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부품주 중에 대형주는 탁보그룹 601689도 어제 6% 상승했는데 오늘 3% 상승이에요. 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 국내 전기차 시장이 어떤 비정상적인 또는 불합리적인 그 그쵸? 양상을 네.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가자. 근데 요 오늘 균승전자가 특별히 10% 상한가를 보인 거는 개별 호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개장 전에 균승전자에 관련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 균승전자가 화웨이도 그렇고 여러 이름 될 만한 전기차 업체에 다 부품을 납품하잖아요. 네. 기존의 일반적인 부품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시대니까 안에 뭐 화면이라든지 전기차 안에 디지털이랑 관련되는 거의 다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균승전자 개장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전기차 업체 명칭은 안 나왔지만 최근에 중국 국내 그 대형 전기차 업체 2개 회사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았는데 아, 그래요? 요 중국 국내에서? 네, 예. 주문량이 계약 금액이 150억 yuan, 그러면 곱하기 195만 원화로 한 2.9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취득했다.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한 균승전자 또 자동차 부품주까지 확인을 해봤고 그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이제 중국 정부에서 서비스 소비 확대 관련 정책에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때문일까요? 오늘 또 소매 관련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비스 관련된 관광이라던가 여행이라던가 또 관련된 소비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들 종목군들도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호재겠지만 네. 이제 뭐 소비 촉진 관련 추가 정책이 나오거나 또는 곧 10월 추석 국경절 그쵸, 연휴. 중추절. 근데 예.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소비주 중에 뭐 네. 이름 될 만한 종목은 워낙 큰 종목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과 홍콩 증시 내 각 업종 간의 비교 우위, 상대적 매력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종군에 이미 비해서 네, 예. 과거의 고성장 시대는 그냥 소비주 몇 개 이름 될 만한 종목 위주로 쭉 보유해서 가도 수익률이 그래도 나오지만 네. 지금은 이미 내수 소비 시대보다는 AI나 테크 시대. 그래서 그렇군요. 소비주는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그 중국의 면세점 1위. 중국 중면 오늘 1.2% 상승. 네. 대체로 물론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우상향이죠. 그리고 호텔 관광주도 그렇고.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UBS에서 이 중국의 CGT 면세점에 대해서 네.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네. 무비자 관광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이 때문에도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또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중국 중면은 오늘 1% 상승했는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중국에서 그 호텔 대형주 중에 금강 호텔이라고 있어요. 네. 진장 호텔 600754. 오늘은 오히려 면세점 1% 상승했는데 오늘 호텔 대표주는 또 1% 하락했네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국경절 연휴 그리고 뭐 무비자, 단체 무비자 또 소비 추가적인 촉진 정책이 나온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내수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그렇군요. 네. 내수주에 대해서는 좀 오늘 또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 그러면 또 오늘 홍콩 시장에서 그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제약주는 어떻게 보세요? 제약주는 또 부침이 많기도 하고 미국에서 계속 가만히 두지 않은 업종군이긴 한데 내렸다가 그래도 다시금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뭐 네. 호재성 뉴스도 많고 제약주 제약주 주가 대표주 3개만 보시면 네. 지난 5, 6, 7, 8월 3, 4개월 동안 급등한 3S 바이오는 오늘 1.3%대 하락 중이고 또 7월 달에 GSK랑 120억 달러 계약을 한 항서제약 600276은 오늘 약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의 CMO, CDMO의 대표주인 우시앱텍. 우시앱텍도 오늘 약보합이고 대체로 오늘 거의 다 1% 이내 또는 1%대 하락 중인데 네. 이게 오늘 개장 전부터 지금까지 보면 어떤 새로운 악재가 있기보다는 예. 그냥 이번 주 들어서서 정상적인 선순환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농후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따가 계속 보면서 우시앱텍이 오늘 약보합인데 특별한 어떤 새로운 공시나 호황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주에 대해서도 점검해봤고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우시앱텍이라던가 항서제약이라던가 또 삼생제약 등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연일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지수인데요.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튀어 올라가더니 5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5번째 신기록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오늘까지 상승 마감하게 된다면 무려 10거래일째 상승 마감인데요. 이 시각 현재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장중에요, 3,444포인트,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를 좀 움직이면서 계속 고점을 경신하려는 지금도 고점 부근이죠. 지금 말하는 순간 3,444.85포인트 터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87포인트까지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3,445포인트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또 경신해주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 시각 현재는 그래도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으니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을 보면요.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외인이 코스피에서는 7,300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모두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적기 때문에 마감까지 이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어제 기준으로 RSI 지수가 70을 돌파하면서 과매수권에 진입했고요. DMI 플러스 역시도 60을 돌파하면서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뷰까지 나왔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대표 주자죠. 반도체 투톱이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52주 최고가,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면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메인의 수급이 붙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 또다시 한 번 더 경신을 했습니다. 78,300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시각 현재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늘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 속출하면서 이 시각 현재 계속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5만 1,000원이 사상 최고가고요. 이 시각 현재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테마별로 보면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정책 모멘텀의 증권주가 조금은 좀 밀리다가 통신사 해킹 사태로 보안주 그리고 테슬라 강세 힘입어 2차 전지가 강세 흐름 이어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반도체 투톱 역시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사이 아시아 증시 시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하루 쉬어갔던 니케이 지수가요.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가 적용이 되죠. 이 소식에 니케이 지수 내 특히 일본 증시 내에서는 자동차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권 지수는요. 최근 8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25,500포인트를 눈앞에 두다가 어제 약간의 조정을 봤더니 오늘은 어제 하락분보다 훨씬 더 큰 탄력을 보여주면서 25,530포인트 돌파하면서 역시나 또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분 좋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 하노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증권사에서 특히 미래에셋에서는 2,000피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뷰가 나온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1%대 시세를 내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시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3,400선을 돌파한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기업 리포트들 어떤 것들이 오늘 올라와 있나요? 네, 이제 어제 중국의 8월 실물 지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짧게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달 중국의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는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투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산업 생산도 1년 중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전반이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폭도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자동차 판매 부진과 외식 억제 등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4%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10월 전후로 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자사 칩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해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 쿨룬 P800 칩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애플과 손을 잡고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준비에도 참여하면서 일주일 새 무려 2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자사 AI 모델이죠. QN3 맥스 프리뷰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또 32억 달러 규모로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조달이 되는 자금도 모두 다 AI 인프라 확충에 투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오늘 주가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바이두와 알리바바 이야기까지 리포트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본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도 오늘 홍콩 시장과 비슷하게 어제 올랐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부품주들 그리고 통신장비, 테크주들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이어서 개별주들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도 관련주 안 볼 수가 없죠. 네. 오늘 또 엔비디아가 또 중국 당국에서 엔비디아 밤 독점법 관련해서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때문에 어제 뉴욕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하락했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CEO가 좀 항의성이라고 할까 다시 네. 좀 이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소폭 하락폭을 축소하긴 했는데 오늘 또 중국 시장의 관련주들 흐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현지의 밸류체인 종목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네. 어제는 아무래도 그 악재 때문에 대체로 다 약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한 종목 3개만 말씀드리면 지금 과거에도 소개드린 적 있는데 폭스콘 중국 현지 공장
한자는 공업부연, 영문명은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네. 인터넷. 폭스콘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네. 예. 네, 그 클라우드랑 AI랑 5G 모듈 수요가 계속 동반 성장해서 601138. 이 종목도 이름 될 만한 테크,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 종목은 엔비디아의 그 서버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어제는 그 악재 때문에 3% 하락하고 오늘은 지금 0.6%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300308 이 종목은 중문명은 중지 슈创, 영문명은 중지 이노라이트. 중지 네. 이노라이트. 네. 네. 이노라이트 어제 마찬가지로 어제 그 악재 때문에 3% 하락했는데 오늘은 아까 그 폭스콘 중국 현지 보면 소폭 상승했는데 요 네. 중지 이노라이트는 1% 하락 중입니다. 요 종목은 엔비디아의 그 광 모듈을 공급하는 주요 그렇군요. 핵심 공급사. 예. 네. 그리고 이어서 002229. 요 종목은 좀 유명한 종목이 아닌데요. 네. 홍보구분. 요 종목은 엔비디아가 중국 북경에 그 연구센터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직접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마찬가지로 어제 1% 하락했는데 오늘 2%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요 세 종목의 오늘 차이는 다른 그 밸류체인 공급망은 어제 하락하고 오늘 계속 하락했는데 네. 오늘 폭스콘 중국 현지 법인 요 종목은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주요 고객 중 하나지만 워낙 이름될 만한 거의 모든 AI, 5G, 클라우드 관련 종목에 다 5G 모듈이랑 그 서버를 공급하니까 이 종목은 계속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네. 있는데 그럼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향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엔비디아를 또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 정부에서도. 예. 어제 중국 시장 네. 감독관리 청국에서 발표한 거는 작년 12월에 그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좀 시간을 더 걸려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 네. 아직은 결론이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사실 네. 만약 어떤 강력한 결론이 나오면 어제 엔비디아 주가도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는데 어제 엔비디아 주가를 통해서도 이게 계속해서 좀 시간 끌기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네, 그렇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소폭 하락폭을 축소하긴 했는데 네. 앞으로의 흐름이 좀 크게 이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네. 좀 보셨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샤오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미 이제 중국에서 애플 17이 네. 인기가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샤오미도 17을 또 공교롭게 같은 번호로 내놨더라고요. 네. 어제 레이준 회장이 또 샤오미 17에 대해서서도 굉장히 좀 자신만만하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던데 샤오미 주가를 좀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샤오미가 홍콩에 상장한 종목인데 01810 어제 1.9% 상승에 이어서 오늘 지금 0.89% 상승 중입니다. 샤오미 주가를 보시면 연초부터 한 4월, 5월, 6월, 7월 한 3개월 동안 상승하다가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이익실이 나오고 또 8월 중하순부터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 다른 테크주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그 레이준 회장이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샤오미 새로운 시리즈 17 시리즈인데 그 레이준 회장 밑에 CEO가 있잖아요. 총재왈. 요 샤오미의 17 네. 시리즈는 본격적으로 아이폰을 타깃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출시한다. 뭐 그래서 기사 제목들이 뭐 아이폰 나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기사에도 예. 써 있는 그 네. 텍스트가 정면 승부 약간 예.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샤오미는 다른 알리바바나 다른 빅테크 업체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플러스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쵸. 절대적으로 커요. 네. 그럼 스마트폰은 아무리 신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 성장률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둔화세예요. 그래서 요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요 하나로 샤오미의 어떤 급등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샤오미 17이 공개가 됐지만 좀 역부족인 것 같다. 조금 네. 죽고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MIC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SMIC도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주가 전망도 좋은데요. 왠지 미국이 제재하면 할수록 그 기업들은 더 좀 탄탄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더 들거든요. 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SMIC 볼까요? 네, SMIC 주가를 보시면 홍콩에 상장한 종목 00981. 홍콩에 상장 종목이 최근에 좀 등락은 있었지만 지난주부터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어제는 강보합인데 오늘은 지금
마찬가지로 0.56% 상승 중입니다. SMIC 어제 장 마감 후에 새로 나온 내용이 오늘 개장 전에 SMIC가 중국 기업이지만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현지 증권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IB에서도 자주 보고서를 냅니다. 오늘 개장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SMIC의 홍콩 종목의 목표 주가, 앞으로 12개월 목표 주가를 15% 상향 조정한 73.1 홍콩 달러, 네. 73.1 홍콩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63.35, 그러면 73 홍콩 달러까지 가면 앞으로 12개월 골드만삭스는 한 16% 정도 더 갈 거다라고 그래요? 네. 현재 구간에서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SMIC 지금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네.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SMIC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그리고 주가 상승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원자재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자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현지 시간 14일에도 수백 대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 북서부 지역 키리시 정유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이제 러시아의 최대 규모 정유소 중에 하나인데요. 러시아 전체 원유 처리량의 약 6%가량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번졌고요. 국제 유가는 전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9월 들어서 마이너스 8.7포인트로 급락했습니다. 6월 들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데요. 이렇듯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위축되고 또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영향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금값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구리인데요. 이 중국의 8월 실물 지표가 좀 다소 부진하게 나타난 가운데 구리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도 구리 시장의 주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에 SNS를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구리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커피입니다. 이 커피 가격 역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브라질의 건조한 기후 그리고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투기적인 매수의 건수가 증가한 점도 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커피 가격까지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비트코인 시장은요, XRP, 그러니까 리플과 테더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시장,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적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알트코인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의 강세장을 나타내는 지표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두 종목입니다.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인데요. 특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ETF를 출시한다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움직임을 보면 지난주 424원까지 좀 터치를 했다가 이 시각 현재도 2%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알트코인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최대 100만 개를 전략자산으로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단은 가상자산 분위기 딴에는 계속해서 호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코인 시장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상황 현재 약보합으로 중국 본토 시장 그리고 심천 돌아선 상황이 있고요. 홍콩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수는 어느덧 3,450선까지 올라왔네요. 자, 차이나마켓 나우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투자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글로벌 ESS 시장을 장악한 중국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ESS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텐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너지 저금통이라고도 네, 불리기도 맞습니다. 하던데 일단 ESS가 어떤 건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성장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예. ESS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의 영문 약칭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낮에 햇빛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맞아요. 밤에는 저녁엔 안 또 되죠. 네. 그리고 풍력이 강할 바람 많이 때는 불 때만. 에너지가 많이 맞아요. 나네. 그리고 수력은 그 낙수차 해발이 그 그쵸. 고도 차이가 나야 에너지가 네.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풍력, 수력 다 강점이 있지만 또 그 반대로 또 약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미 제조해낸 그 전기를 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일단 저장해 두고 네. 필요할 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ESS 장치를 실제로 보거나 만질 일이 없어서 그 실감이 안 나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미 과거 대비 단가가 많이 내려와서 그 가격 경쟁력이 엄청 강해요. 개인용도 있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주로 ESS 장치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개인용, 가정용도 있고 왼쪽에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전력망을 전력망용. 건설돼. 그리고 예. 제조업체나 산업용도 있고요. 그래서 예. 왼쪽 그림은 대체로 산업용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오른쪽은 개인용. 그리고 가격 면에서 또 강점인데 우리가 문득 생각했을 때 이 ESS가 좀 비싸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화면을 그런 보시면 인식이 있죠. 네. 근데 몇 년 동안 그 기술 혁신이랑 규모화를 통해서 이 화면이 뭐냐면 여기에 요 파란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중국 국내에서 ESS 큰 프로젝트를 낙찰할 때 그 낙찰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하락하고 있는 걸 있네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점선이 ESS 배터리 그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리튬 배터리의 탄산 리튬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요 빨간색 점선은 탄산 리튬의 톤당 가격. 그래서 전체적으로 ESS는 그 재생에너지 못지않게 계속해서 단가가 내려간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ESS 시장 성장성이 어떤지 궁금하고 오늘도 네. 가지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또 선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네.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또 어떻습니까? 네, 네. 글로벌 시장을 좀 한 4개 파트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 그다음에 미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 그다음에 플러스 기타 신흥 시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화면이 뭐냐면 2024년부터 35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글로벌 전체 ESS의 그 성장성 비교입니다. 파란색이 태양광 발전, 네. 10년 사이에 1.9배가 된다. 네. 태양광은 아주 이미 성숙한 산업이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동안 3배로 성장할 거다. 네. 하지만 ESS는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성이 더 8.6배가 될 높네요. 거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중국, 미국, 유럽 신흥국 시장을 다 합산한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부터 슬슬 시작해서 올해가 2025년 273 기가와트시.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857.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진다. 그중에 요 4개 색깔로 구분했는데 빨간색이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죠. 네. 그리고 요 파란색이 미국 시장, 노란색이 유럽 플러스 중동 아프리카. 나머지 10년도 전망이군요. 네, 예. 앞으로 계속 글로벌 전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중국도 성장하고 미국 시장 성장하고 유럽 신흥국 시장 전체적으로 성장한다. 단 그중에서 이 시장의 한 반 정도는 중국이 차지한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 화면이 뭐냐면 네. 딱 보면 요 로고가 가장 익숙하죠.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실 절대적인 1등이 테슬라예요. 아.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도 하고 뭐 스페이스 X도 하고 뭐 그쵸. 로봇도 하고 다양하게. 네, 네. 응. 그래서 요 그림은 전체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테슬라가 선두에 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영어로 쌍로, 요게 그 3으로 시작하는 창업한 종목 양광 전력 또는 양광 전원. 네. 이게 영문명이 쌍로예요. 그 밑에
개 다 중국 기업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게 북미라고 써 있죠. 옆에가 북미. 메달이네요. 금은동 네, 메달을 맞습니다. 놓으신 거군요. 이거 친절하게 만들어준. 예, 예. 이거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1등, 그리고 아. 중국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기업, 유럽. 그래서 대체로 글로벌 시장을 보면 여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무조건 중국 기업, 그리고 그 외 신흥국 시장 중국 기업. 근데 대체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선두에 있는 기업은 양으로 따지면 중국 기업이 많고, 근데 북미 시장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네, 그리고 예. 중국 외의 신흥국 시장은 여전히 중국 기업이 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간단히 보시면 중국 시장, 중국에 워낙 재생에너지 기업도 많고 ESS 기업이 몇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 매월마다 그 톱10 기준으로 쭉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차는 그 중국의 고속철도 만드는 철도 그 자회사인데요. 중차가 있고 2번이 그 300으로 시작하는 양광전원 또는 양광전력. 쭉 중국 기업이 있고 요거는 중국 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위 15개가 거의 다 중국 기업이네요. 근데 한 10위 정도가 한 테슬라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 시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그냥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북미 시장은 요 톱10 업체인데 1번이 딱 보면 테슬라. 2번이 중국 기업 양광전원, 3번이 테슬라 점유율이 많네요. 네, 예.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는 아주 그러네요. 절대적. 예. 그리고 3번 포윈도 미국 기업, 캐네디언 솔로는 이름은 캐네디언 솔로인데 그 중국 기업가가 창업해서 본사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도 요 미국 기업, 그리고 LG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네. 있네요. 그리고 그 핀란드 기업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미국의 ESS 시장은 딱 상위 서너 개만 보면 테슬라 미국 기업, 양광전은 중국 기업, 포윈 미국 기업, 요거는 미국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대체로 미국 기업 플러스 한두 개 중국 기업.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ESS 시장은 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들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네. 이 때문에도 ESS가 꼭 필요한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장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이 거의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이 ESS 시장 침투율이 중국 내에서 좀 어떤지 궁금하고 또 위험 요인은 없을지도 궁금하네요. 예. 침투율 이 화면이 중국 국내 ESS 시장의 침투율인데요. 지금 2025년은 거의 0이죠. 10년 후에 2025년 올해는 한 침투율이 4.9%가 됐습니다. 35년이 되면 한 70%, 그리고 한 2050년 이후면 거의 100%. 그래서 침투율을 봐도 중국 국내 ESS 시장이 물론 성장성이 우리가 익숙한 그런 테크주에 비해서는 약간 성장성이 밑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시장 외에 유럽 시장에서도 거의 1번 중국 기업, 2번 미국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랑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는 상위권에 있고 그 중국 기업은 중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에서 일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침투율이라는 게 지금 다른 에너지원에서 ESS로 전환하는 그런 침투율을 말씀하시는 이거는 거죠? 따로 ESS가 아니라 기존의 재생에너지 중에 얼마를 ESS를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믹스된 그런 예를 들어서 전기차 침투율은 신규 전기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의 비중. 그러면 요 ESS 침투율은 전체 재생에너지 그 전력 공급량 중에서 ESS의 비중. 그래서 그 침투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위험 요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은 게 최근에 미중 간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ESS에 대해서 중국산 ESS에 대해서 세금을 더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뭐 58%까지 올렸던데 이 부분은 좀 우려할 만한 것 같거든요. 악재이긴 한데 이게 세 가지 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뭐 금지 또는 뭐 세금. 근데 이게 시장 원리가 아주 강력해요.
결국은 중국 업체 쪽에서 뭘 안 했는데 미국 현지의 대형 수입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수입 업체들이 회장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국 그 정부에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우회적으로 약간 예. 조용히 지금 분위기랑 풀리는.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예. 이게 만약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중국산 ESS 그 관세를 40.9%에서 만약 내년에 58.4%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 올려지는 비용을 뭐 수출 측이든 수입 측이든 또는 소비자 또는 기업이든 누군가는 이걸 부담해야 돼요.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관세 전쟁 그거를 보면 대체로 60, 70%는 사는 쪽이 부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중국 악재, 미국 호재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하지만 또 반사 이익을 보면 또 중국 기업이 그 미국 향 수출이 좀 줄어들면 뭐 한국 기업이나 약간 반사 효과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앞서 그 중국 시장, 아시아 태평양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플러스 신흥 시장 대체로 중국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매출액이랑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관세 관련 악재를 어떤 이 산업 전반적인 방향성을 판단하기에 뭐 유일한 또는 핵심적인 실질적인 요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사실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ESS 종목들은 IRA법 관련해서 보조금이 굉장히 좀 맞아요. 중요하게 네, 작용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기업이 IRA는 뭐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네. 걸로도 급등을 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그런 위험성은 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 현지 이 종목을 분석한 리포트나 현지 기사를 보면 IRA 이거를 딱히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조금 중요도가 영향이 좀 좀 덜한가요? 네. 왜냐하면 우선 그 관세나 IRA 관련 그 법이 그 발효되기 전에는 이미 중국산의 미국향 수출이 아주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뭔가 추가되더라도 어느 정도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 가능. 하지만 아까 그 관세가 너무 40%, 52%까지 가면 중국 상무부의 입장은 중국의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고 그 기억하세요? 아마존 중국 현지 법인장이 네. 중국 현지 공급사들에게 가격 낮춰줘. 근데 그 중에 그 큰 공급사 아마존이 60%가 중국산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바로 그 중국 현지 공급사의 사장이 바로 중국 상무부에 신고했거든요. 예. 아마존 지금 우리 가격 내려달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상무부에서 네. 아니 수출 가격은 그대로 두자. 그 부담을 미국 소비자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그 상황의 진전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뭐 호황제로 판단하기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유럽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이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네. 이에 관해서 ESS 시장에는 다소 좀 영향이 좀 중국 ESS 업체들에게는 영향이 좀 다소 적을 것이다라고 테슬라에게는 하셨고 호재인 것 같아요. 테슬라에게는 호재지만 중국 기업들에게는 영향이 좀 덜할 것이다라고 네. 하셨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봐야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당히 궁금해했을 텐데 네. 앞서서 이제 화면이 잠깐 나왔는데 양광전원 네. 차트였던 것 같아요. 차트가 차트가 엄청나던데요? 엄청나게 급등했던데 볼까요? 예. 네, 중국의 ESS 관련 장기 수혜주라고 하면 세 개를 꼽을 수 있는데 실시간 차트인가요? 아니 이게 예. 캡처한 건데 어제까지인데요. 아, 네. 아쉽게도 그 중에 그 두 종목이 300으로 시작한 종목. 그 중에 요 양광 전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ESS 장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광 전원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ESS 최종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제품. 네, 완제품. 양광 전원 30027자. 그래서 이 종목을 개인 투자 직접 매매가 안 되더라도 중국이나 글로벌의 ESS 산업 동향을 모니터할 때는 이 종목은 반드시 봐야 돼요. ESS계의 풍향계다. 네. 네. 역시 항상 뭔가 멘트가 고급. 네. 그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은 아무래도 ESS에서 가장 그 원가 중에 큰 게 배터리죠. 그러면 네. 배터리 1위가 CATL. 그러면 CATL. 중국의 그 상위 15개 배터리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은 매출 중에 요 ESS 들어가는 배터리 비중이 크고 어떤 종목은 낮고. 그래서 CATL의 매출 구성을 보면 전기차용 배터리가 73% 그리고 ESS가 15%. 그래도 15%라면 꽤 어느 정도. 네. 네. 그래서 CATL 300750 요거는 300 그리고 개별 개인 투자자 직접 매매 가능한 홍콩
종목은 03750. 예. 03750. CATL의 매출에서 15%가 ESS 관련이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한 4위, 5위 정도 되는 예. 배터리 종목이 3000-014 이브 에너지. 이것도 최근에 매매가 안 굉장히 되네요. 좀 출렁인 것 같은데. 네, 지지난주에 그 이브 에너지가 9월 첫째 주에 중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전고체 배터리 그 양산 공장을 출범했다. 네. 그래서 이브 에너지는 지금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 외에 ESS도 하고 전고체 배터리도 하고. 근데 아까 CATL 매출 구성 중에 15%가 ESS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이브 에너지는 매출 중에 ESS가 36%입니다. 네. 네, 이브 에너지는 배터리 45%, ESS 36%. 그래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ESS 장기 성장주 3개를 꼽자면 1번은 300 양광전원, 양광전원. 그리고 2번은 배터리 1위 CATL, 그리고 3번이 중국 국내 배터리 5위 업체 이브 에너지. 요 3개를 봐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매매 가능한 거는 CATL 항공 네. 종목. 근데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관련 그 ETF 안에 이 세 종목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ESS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양광전원 그리고 이브에너지 CATL이었습니다. 다른 두 종목은 아쉽게 좀 투자가 불가하지만 CATL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국 시장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전 시황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중화권 증시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방향을 좀 잡아가면서 오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4%대 하락하고 있고요. 선전성분 역시도 1% 가까운 낙폭 그려내는 가운데 과창판 지수만이 1%대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되는 가운데 오늘 테마 내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계속 좀 체크를 했던 캠브리콘 0.7%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광 정보라고 하죠. 해광신식이고 코드명이 688041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정말 급등세를 좀 연출을 하면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봉인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는 모습 그리고 반도체주를 좀 끌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확인해 보시면요. 한국 증시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3,450선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이고요. 니케이 지수 역시도 어제 하루 쉬고 오더니 오전장 내에서 시세를 내주다가 이 시각 현재는 0.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권지수 견조하게 오르더니 25,600선 돌파에 성공했고요. 항생지수는 하락 전환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오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오전 상황 점점 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특징주 짤막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BYD만 말씀드릴게요. 네. 심천 종목 BYD 화면을 보시면 심천 종목은 지금 1.3% 하락 중이고 하지만 반대로 BYD 홍콩 종목은 0.6% 상승 중인데요. 가끔은 어떤 새로운 호재나 악재가 강력하게 나왔을 때는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BYD가 네. 아시다시피 그 지난주에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16%나 낮췄죠. 하락했고 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완성차도 오늘 하락했지만 BYD가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BYD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의 ETF 상품들 수익률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ETF 상품들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ETF 상품들 역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1위 자리에는 일단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이 올라가 있고요.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합성형 상품들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고 합성형을 제외하고는 원큐 차이나 H 상품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 상품 등이 오늘 시작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몇 개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요. 먼저 한 주간 수익률로는 3.9%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수익률로 살펴봤을 때는 28%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유비테크
벤치마크의 비중이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저장선화 인텔리전스와 선전 이노벤스 테크놀로지, 그 외 기술주로 꼽히고 있는 아이플라이테크나 써니 옵티컬테크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종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회사는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코덱스에서도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주간 수익률로는 마찬가지로 4%대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1년 수익률로는 10%대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전 이노벤스 테크놀로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그 뒤로는 닝보그룹이라든지 유비테크 등의 이 종목들이 높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좀 비슷해도 구성 종목단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큰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 수익률 알아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전 상황도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